자, 이어서 개장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동네 엘리트, 옆 동네 엘리트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뭐 오늘 큰 일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예정된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리뷰를 해보고 갈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월러 연준 이사와 블라드 연준 총재의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요. 블라드 연 총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월러 연준 이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월러 연준 이사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의 실패가 지금 현재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방식의 이야기를 선보였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은행이 위기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대출하는 것들을 줄여준다면 우리가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긴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은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의 금리 정책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만약에 코어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말하면 주거비겠죠. 특히 코어 인플레이션에서 안 꺾이는 건 주거비다 보니까 이 주거비가 꺾이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더 많은 긴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연준 이사가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재미난 건 공포심, 은행에 대한 공포심, 은행 위기에 대한 공포심이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는 걸 막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연설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오늘 좀 중요한 날 중에 하나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오늘 레마녀의 날입니다. 거의 4.2 트릴리언 달러의 옵션 어치가 그리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네 가지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네 가지 파생 상품이 오늘 겹치는 날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 지수 선물, 주가 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등등이 오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다 보니까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위로 변동성이 나오면 더 좋겠죠. 위로 변동성이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만기일이 좀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장 막판 이 변동성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다음 뉴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가 아니면 이미 발표가 됐을까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40분 정도 뒤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근데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지수는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좋게 흘러갈 것인가, 골디락스 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안 좋은 쪽으로 빠질 것인가, 긴축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현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기대 심리를 알려주는 지표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경제 관련 지표가 잘 나왔던 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비자 기대 지수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나왔던 지표들은 긍정적이었을까요? 어제 나왔던 지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면도 있었고 안 좋은 면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산업 생산치가 줄어든 것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건 수요가 현재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재고는 예상치대로 나왔고 중요했던 건 소매 재고.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재고가 소폭 부족하기는 했으나 예상치와 비슷했기 때문에 일단 재고 자체가 부족한 현상은 인플레이션에 안 좋은 현상이지만 아무래도 예상치와 비슷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장기 해외 자본 순고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인들이 사는 외국의 자본들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 이 미국의 자본을 결국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이게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미국이 현재 경제가 좋다, 달러가 강세로 갈 거다, 외국인들이 더 많은 자산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장기 해외 자본 순거래 자체는 일단 달러의 강세를 보여줌으로써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경제가 강하게 본다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지표와 그리고 오늘 발표될 지표들 주목해봐야 될 것들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볼게 테슬라에서 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뉴스일까요? 네, 지금 중국 쪽에서 테슬라가 새로운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한정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잠시 동안 이제 모델 3를 구매를 할 경우 그리고 배송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8천 위안의 보험 보조금과 우대 금리 대출 제도를 누릴 수 있다고 웨이보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조치 자체는 잠재적인 테슬라 구매자들에게 일단 초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인하한 조치와 비슷한 조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테슬라의 수요가 중국 쪽에서 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중국은 보조금이 사라진 상태죠. 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제 다시 음. 또 받을 것으로 뭐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뭐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긴 한데 워낙 많이 단기간에 급등한 터라 뭐 전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이 뉴스가 과연 오늘 테슬라의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잠시 후에 시초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마존 뉴스가 있네요. 아마존이 어떤 기업을 인수하기로 했어요? 네,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 아이로봇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아이로봇이라는 기업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청소 로봇을 맨 처음에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 아이로봇이라는 기업이 일단은 아마존에 인수를 되기 위해서는 뭐 영국 쪽, 유럽 쪽, 미국 쪽 여러 나라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일단 영국 쪽의 허락이 나면서 첫 번째 허들을 클리어했다는 소식이 일단 아마존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이 아이로봇이라는 그 로봇 청소기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로봇 청소기 회사를 왜 인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어떤 의도에 대한 추가적인 뉴스는 없었을까요? 의도에 대한 뉴스는 없지만 일단 이 룸바라는 자동 청소기 회사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자동 로봇 청소기 내로는 일단 가장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아마존이 자동 청소기나 여러 가지 아이로봇에서 파는 제품들을 자사의 회사에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전에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링을 인수한 것처럼 아마 잘 될 거라고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인텔인데요. 최근에 인텔도 주가가 꽤 많이 반등을 하고 있어서 자, 인텔이 이번에 그 폴란드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인텔이 폴란드에 4.6 빌리언 달러를 들여서 새로운 칩 제조 공장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에는 2,000명의 새로운 직원들이 고용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요 뉴스 말고도 인텔에서는 오늘 좀 재미난 뉴스가 떴는데 주가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인텔이 여러 가지 CPU를 제조할 때 원래는 뭐 i5, i7 이런 식으로 i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CPU 제조를 발표하는 것을 아실 텐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네이밍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오늘 인텔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뭐 일단 이 인텔의 투자 관련한 부분은 아마 이 정도 말고 아직 디테일한 부분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더 많은 정보가 나오면 다음번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좀 봤는데 보니까 폴란드의 생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46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거고 공장 가동 목표하는 시점이 2027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 뒤에 있는 그런 스케줄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다 이제 최근에 또 독일에다가도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생산 공장 만든다고 하고 있어서 인텔이 뭔가 변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 자체에 약간의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봤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지금 중국 투자 소식이 있어요. 네, 지금 마이크론이 좀 재미난 게 중국 쪽에서 사실 밴을 당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중국 내에서 지금 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정부나 여러 가지 중요 기관들이 이 마이크론의 제품을 칩을 구매하는 걸 금지한 상태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쪽에서 이제 리챙 세마이컨덕터라는 회사로부터 패키징 장비를 인수하고 공장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데 투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 600밀리언 달러 정도의 값어치를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도에서도 더욱더 투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 아직 말을 못하지는 소스에 의하면 이제 로이터에서 나온 소스에 의하면 약 이 금액이 2빌리언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정보가 전달되기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론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저도 어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카바라고 하는 지중해식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어제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개별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카바라는 회사가 저도 사실 그렇게 잘 나가는지는 몰랐는데 일단은 이게 사실 아예 시초가부터 거의 2배로 뛴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살 기회를 놓쳤는데요. 일단 오랜만에 IPO가 굉장히 잘 됐다는데 일단 의의를 두고 있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에 좋은 신호를 받았고요. 오늘 이 뉴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버진 갤럭틱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버진 갤럭틱이 일단 실제로 이제 로켓을 출발시킬 것이다. 이제 상업용 비행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그 날짜가 27일에서 30일 사이로 정해지면서 진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로켓 발사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미뤄졌던 상업용 비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심리에 기대 심리에 입어서 지금 현재 투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가요.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목표 주가가 450불에서 500불로 상향 조정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바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게 그 IPO 가격이 설정된 건 22달러지만 시초가가 42달러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중간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거죠. 일단 로빈후드나 일단 몇몇 플랫폼이 일단 시초 가격 나오기 전에 일단 IPO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그걸 통해서 사더라도 많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IPO가 되는 기업이 주가가 뭐 100% 올랐네, 200% 올랐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을 우리가 그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IPO 가격이 절대 못 삽니다. 특히 인기가 있는 기업들은 시초가부터가 뭐 100%, 200% 올라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사라진 거고요. 대신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너무 인상되면서 IPO 시장이 많이 냉각됐었는데 여러분들도 딱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시장에 돈은 한정돼 있죠. 근데 돈이 더 들어와야,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들어와야 시장이 좀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돈이 더 들어오는 기회가 뭐였지? IPO입니다. 새로운 주식 자금이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게 바로 IPO이기 때문에 IPO 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시장이 더 부드러워지고 질 수 있고 유동성이 더 많아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IPO 시장이 풀리냐의 의미로 카바를 본 거니까 뭐야 이주호 카바 좋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좋습니다. 이 기업도 요즘에 엄청난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던데 어도비 실적이 발표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어도비란 기업 자체가 사실상 요즘 AI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라든지 이제 파이어플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료 AI형 툴의 상업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기대 심리대로 매출과 EPS 양쪽 다 좋은 모습이 나와주면서 양쪽 다 예상치를 이기는 비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가이던스 관련해서는 예상치가 이제 4.83 빌리언 달러에서 4.87 빌리언 달러로 매출을 내놨는데 일단 월가의 예상치가 4.86 빌리언 달러였던 만큼 매출 관련해서는 소폭 미스를 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지만 EPS 관련해서 예상치를 크게 비트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어도비가 굉장히 오늘 4.9% 5%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요, 일단 최근에 있었던 어도비에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이런 것에 힘입어 더 추가적으로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도비가 이번에 어닝콜에서 대놓고 이제 AI 덕분에 수요가 증가했으며 연간 매출이 193억 달러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도비 참 우리가 그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의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게 오픈 AI의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이제 AI 생태계를 말하는데 여기에도 어도비가 포함되어 있죠.
일단은 저는 써본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플러그인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도비 쪽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써본 적은 쓰기는 쓰는데 이제 제가 쓰는 어, 플러그인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가지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개장 직전 좀 살펴봐야 되는 뉴스들 한번 봤습니다. 오늘 유사남님께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 시작할 때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내마녀의 날이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다음 주 월요일은 또 휴장이잖아요. 이제 음, 준틴트라고 해가지고 일단 노예 해방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기념하는 이제 기념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나 모든 미국 주식이 휴장을 하기도 하고 오늘 그것에 맞춰서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저는 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걔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주 쪽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20일에 이제 LPR 금리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맞춰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 심리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제 항생 주식도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국주도 굉장히 커다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파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20일 이전에 어느 정도 소폭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도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변동성이 심할 것 같고 마이크론, 테슬라, 버진 갤럭틱은 오늘 말씀드린 뉴스가 이 세 회사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다 보니까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밴이 됐는데도 저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중국 내에서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 자신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모든 비즈니스 자체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첫 발사가 이제 곧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10시 30분이 지났습니다.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고요.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버진 갤럭틱 아마 관심 많으실 텐데 지금 40% 넘게 상승해서 시작을 했네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장중 움직임도 움직임이겠지만 장 막판 움직임이 꽤 클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나스닥이 0.5%, 다우도 0.2%, S&P 500도 0.4%꽤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모습으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종목별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대체로 같이 움직이는 대체로 초록색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도비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일단 어도비는 5% 넘게 시초가부터 크게 올라간 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도비와 관련해서는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적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그럼 과연 AI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CEO는 AI 덕분에 매출이 늘 것이라면서 기존의 어도비가 분기 EPS, 그러니까 기존에 기록했었던 분기 EPS의 최대치보다 약 10%가량 이익이 더 늘어날 거라고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이것이 엔비디아랑 좀 비슷하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만큼 늘어날 것 같아, 50% 늘어날 것 같아 했는데 어도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록했었던 EPS 가운데 최대치보다도 한 10% 정도는 이익이 더 늘어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도비의 주가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분위기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몇 가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은 시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정리했던 시황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그림일 텐데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오르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74.4%로 인상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다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 올해 안에 그 7월 인상 말고 추가적인 금리가 더 인상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7월 이후 연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7월 금리 인상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금리 인상 거의 다 왔다라는 거겠죠.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게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리비안이 나스닥 100 지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세미컨덕터가 대신 리비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제 결정된 일이거든요. 근데 리비안의 주가가 어제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온세미컨덕터는 오히려 내렸고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죠. 이 주가의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 한번 보도록 하죠. LIVN이죠. LIVN. 자, 리비안. 자, 어제 그리고 오늘도 한 1% 올라가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스닥 100 지수에서 편입이 제외되면 결국 패시브 자금은 리비안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요. 온세미컨덕터에는 이제 리비안 대신 온세미컨덕터가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은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와 오늘 모습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온세미컨덕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도 0.1% 하락했고 어제도 한 1%가 빠졌을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온세미컨덕터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리비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온세미컨덕터는 이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이고 테슬라의 이 전력 반도체가 또 탑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이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버진 갤럭틱.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버진 갤럭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이제 그 6월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첫 번째 상업 발사를 한다고 했죠. 그 덕분에 35%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여기도 정리를 해놨지만, 자, 보시면 이거 기사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정리한 거긴 한데, 이유 없는 급등, 월가에서도 경기하고 있는 기업들, 중국 전기차 니오, 전고체 배터리 퀀텀스케이프, 수소트럭 니콜라, 이 기업들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금리 인상이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 기업들이 조달 금리가 저렴해지죠. 그럼 이 기업들은 뭐 자금 조달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이런 이유를 붙일 수가 있긴 한데, 사실 최근 이 주가들이 급등하면서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이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약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물론 이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당장 꺾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월가에서는 니오라든지 퀀텀스케이프, 수트럭, 니콜라 이런 기업들에서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선남님 좀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사실 마이크론이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SEC를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리뷰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혹시 조금 있다가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나온 AK 지표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정확히 어떤 지표가 발표됐는지는 일단 제가 리뷰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 말고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불마켓을 이어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 주일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금요일 미국 시장 개장 초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유선남님과 함께 했습니다. 유선남님,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휴장이어도 관련된 뉴스는 저희가 또 전해드려야 되니까 방송은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인데 위로 변동성이 좀 컸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미국 휴장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